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2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통금 시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유럽 증시는 어제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의 야간 선물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장이 개장된 이후에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47% 하락으로 마감되면서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홍콩 항생지수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연일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들 빼고 매수하는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대선 후보인 이든영 베이스 캠프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한국의 그린 뉴딜 관련주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해도 그동안 태양열과 수소, 풍력 관련주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런 악재 뉴스에 그린 뉴딜 관련주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럽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 증시만 유독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 6만원 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한국의 외국인과 기관들은 왜 국내 주식을 팔고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1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17%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어제 올렸던 바로 이 영상이죠. 프랑스 확진자 급증, 비상사태 선언, 한국 증시는 하락장이 찾아올까? 이 영상에서 자, 어제 올렸던 영상에 9분 58초에서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1% 이상 빠지고 있지만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금 유럽 증시와 달리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까? 네, 바로 미국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이 지수의, 미국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미국이 야간 선물에서 1% 이상 하락을 해도 상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바로 전날에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오히려 1% 이상 상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여도 아직까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죠. 그리고 장중에는 어땠죠? 장중에도 보세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런데도 한국 증시는 오늘 박살이 났죠. 미국 증시가 어제 상당히 선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도 출발은 좋았어요.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도 했었고 0.40%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53%까지 내려가서 위에서 아래까지 변동성이 2% 정도 나왔고, 미국의 기술주나 혹은 반도체 관련주도 상당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8%까지 빠졌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4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세요. 어제 마이너스 2.54%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기어코 플러스 0.60%까지 올라왔고, CPU 판매 업체인 인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플러스 0.56% 상승.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양봉으로 마감됐어요.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 0.89%지만 그래도 반도체 기술주들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보통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거나 기술주가 상승을 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하락을 했죠. 특히 어제 잠깐 반등이 나왔던 하이닉스는 오늘 하락을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만 원을 가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고, 삼성전자는 지난번처럼 6만 원을 찍자마자 또 내려올까 아니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까 이런 중요한 자리였는데, 오늘 기어코 6만 원이 깨지면서 59,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국 증시에 자체적인 악재가 있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환율은 1146원,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40불 위기 때문에 나쁜 점이 없어요. 그럼 아시아 증시에서 중화권의 증시가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장중에 중화권과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상하이 종합지수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고작 0.01%였고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한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에서 또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중 기관이 대량 매도가 나왔죠. 2천억 원 이상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 1,70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개별적인 악재, 확진자 급증 현상이 나왔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52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110명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작 47명이기 때문에 확진자 급증 뉴스라던가 안 좋은 뉴스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답은 한 가지죠. 자, 오늘도 위안화가 또 3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면서 위안화 절상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화권 애들은 위안화가 절하되는 걸 원하고 있지 절상은 바라지 않고 있어요. 현재 미국과 중화권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면은 중화권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왜? 얘네가 지금 관세를 보복을 해도 위안화를 절하시켜버리면은 중화권은 타격을 별로 입지 않게 돼요. 그래서 중화권은 위안화를 계속 절하시켰는데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중화권의 채권 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그 결과 위안화가 올라가자 주식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 3일 연속 이 그래프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약 2달 동안 셀 코리아를 외치면서 2조 원 넘게 자금이 빠져나갔고, 그 빠져나간 돈은 중화권의 채권 시장과 그리고 중화권의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이거와 똑같은 장을 경험해봤습니다. 중화권 증시로 돈이 몰려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여러분 5,178포인트, 무려 5,000포인트를 넘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화권 증시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코스피는 막 2,600, 3,000 찍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당시 우리 코스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네, 중화권이 5,1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우리나라는 몇 포인트였을까요? 2,052포인트였습니다. 자, 중화권에 자금이 대거 쏠리면 이렇게 돼요. 계속 내리죠. 한 달 넘게 계속 내렸어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미친 듯이 계속 올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중화권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를 들었는데 이때 대박 났어요. 무슨 한 달 만에 이만큼 올라가지고 와 바로 이런 데서 해지를 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촥 빠지는데 무섭더군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중화권 증시가 이렇게 박살이 나면은 하락하는 건 따라가고 올라가면 빠지고 미치겠어요. 보세요. 자 6월 15일부터 중화권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은 한국 증시로 돈이 들어올까요? 여기 보세요. 중화권 증시가 2000포인트까지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2850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은 우리 막 코스피는 중화권에 자금이 빠지면서 코스피로 몰려가지고 막 최소 2200을 올라갔을까요? 자 8월 26일이죠. 아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00포인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1800포인트로 가버렸습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중화권 증시가 내리면은 내린다고 내리고 오르면은 중화권 증시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내리고 돌아버립니다. 진짜 돌아버려. 물론 이때 여러분 한국은 메르스라는 복병이 있긴 했지만 당시에 신문이라던가 포털 사이트에는 기사들이 다 이랬어요. 중화권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쏠리니까 한국 증시에도 돈이 몰린다.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찬스다. 뭐다 하면서 계속 꼬시는 기사만 나왔는데 그건 다 사기고 가짜였어요.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빅히트를 생각해 봅시다. 자, 빅히트는 따상 뉴스가 9월달, 8월달 엄청 핫했잖아요. 자, 빅히트로 검색을 해보세요. 뉴스 보면은 이번에 수요 예측이 따상상상 이렇게 간다. 코스피 10배를 꿰차고 따상 되면은 주식 부자 5위가 되고 공모주를 청약해서 따상을 노려볼까 막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람이라는 바람을 다 잡아놓고 지네는 다 팔고 튀는 이런 썩을 놈들. 그래서 저런 기사 나올 때마다 계속 빅히트 안 됩니다. 빅히트 군대 문제도 있고 쟤네들 지금 빌보드 차트 1위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 방탄소년단 때문에 군 면제는 아니어도 군 입대 연기를 해준다 뭐 해준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걔네 빼고 지금 잘 나가는 그룹이 회사 내에 없잖아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나락을 가서 첫날에 사신 분들은 이미 본인이 산 가격을 이탈을 해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실패가 나왔기 때문에 빅히트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거 따상상 저런 거 노리면 망해요. 주입식 교육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때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빅히트가 내리니까 빅히트가 내린 3가지 이유 하면서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네가 오른다고 이렇게 글을 써놨다가 내리니까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웃기는 놈들입니다. 아니 빅히트를 사신 분들은 어제 시초가에 샀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어제 34%가 내렸고 오늘 22.29%가 내렸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56% 이상 손실이고 본인이 본전이 되려면은 이거 지금 상한가를 몇 번을 가야지 본전이 옵니까? 정말 돌아버리는 일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는 기사로도 나왔던데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빅히트 주식을 환불을 해달라 아니면 뭐 고양이가 버튼을 눌러서 매수가 체결됐다란가 아기가 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아기가 버튼을 눌러서 매수가 됐다는 등 이런 글이 나오는데 이거는 웃기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이건 있죠. 예를 들면 현금으로 매수를 하려고 해서 현금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매수 가능한 수량을 누르면은 미수가 써집니다. 미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금의 3배까지 매수가 돼서 1000만 원이 있으면 3000만 원까지 매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승할 경우에는 팔아버리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내려버릴 경우에는 그 돈을 다 갚아야 되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데 미수를 모르고 잘못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 환불을 해달라 혹은 미수를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HTS를 처음 깔고 증권사에 가입할 때 분명히 미수 관련 약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안 읽고 체크를 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다우가 반등이 나온 이유는 모건 스탠리라던가 은행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82%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은행주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면은 한국의 은행주들도 오늘 큰 상승이 나왔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보합으로 마감되었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0.90% 상승, 신한지주 이런 데는 오늘 마이너스 0.36% 하락. 그래서 미국의 지금 금융주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상승을 했어도 한국의 금융주들은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신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 빌빌 기고 있죠. 기업은행 자체는 중소기업이라던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투심을 불어일으킬 수가 없죠. 거래량도 지난번에 비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출을 많이 해주니 이자를 더 많이 받아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이자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업은행의 주가는 현재 상승 여력보다는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풍력이라던가 수소차 혹은 태양열 쪽의 주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산 이유가 뭐죠? 네, 바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죠. 이드니언 공약이 그린 뉴딜 정책인데 지금 여러분 풍력과 수소 혹은 태양열 관련 주식을 사신 분들은 큰일 났죠. 지금 이드니언 베이스 캠프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드니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음성인지 양성인지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비행기를 같이 탔던 직원 중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뉴스에 오늘 신성 ENG부터서 동국 SNC 그리고 OCI 이런 태양열 관련주가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요즘 증시 트렌드가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드니언 관련주, 수소, 풍력, 태양열은 그래도 상승이 나오던 그런 장이었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무너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제한됨이라고 써져 있죠. 이 대통령 후보의 플레임을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정치적인 의도로 작성된 영상으로 AI가 판단시키면서 유튜브에서 노랑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 엊그제 올린 영상도 노랑 딱지에 걸리게 되는데 이 노랑 딱지에 걸리게 되면은 영상이 노출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수익이 빵원이 찍힙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도 노랑 딱지 때문에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럼프 형이라던가 이든이 형의 본명을 제가 말할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럴 경우 노랑 딱지가 바로바로 걸려서 제가 이든이 형이라고 정겹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유튜브 시스템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돌려 말하고 있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램데시비르 관련 악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WHO에서는 램데시비르가 코다리 바이러스의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라는 레포트를 발표하였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11.42%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파미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럼프형이 램데시비르를 투약받았다라는 소식이 10월 6일 날 나왔어요. 시초가부터서 이 종목은 14%가 상승을 했고 시초가에서 잠깐 상승했다가 바로 쑥 빠지면서 위에서 지금 잘못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30%가 넘는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램데시비르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를 보세요. 자, 어제도 하락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이 파미셀의 주가가 더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이거 무시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주가가 아무리 내려도 파미셀은 안 올라요. 안 올라. 잠깐 뉴스 뻥 나오면은 그럴 때 다 팔아먹고 나가버리는 게 파미셀의 국룰이에요. 그리고 하락장이 찾아오거나 혹은 지금처럼 주가가 졸졸졸 빠지는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미셀 말고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 오늘 외국인이 대량 매수로 나왔죠. 하지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아침에 외국인이 다 팔고 다시 산 겁니다. 자, 여기서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10시 11분까지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리고 잠깐 다시 샀다가 종가에 다시 매수를 해서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매수로 잡혔는데, 외국인은 철저한 단타입니다. 아침에 1% 이상 메릴 린치가 빵 띄워놓고 그 다음에 다 팔고 나갔어요. 자,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은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메릴 린치가 22,000주를 매수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불과 장이 시작된 지 14분밖에 안 됐는데 메릴 린치는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면서 결국 오늘 인지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마이너스 4.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3일째 장난을 치고 있어요. 아침에 팔고 종가에 다시 사고, 근데 다시 사도 밑에다가 걸어놓고 위에다가는 우리 개인들이 살 수 없는 물량 막 10만 주 20만 주를 걸어놔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밑으로 던지는데, 밑에서 계속 얘네가 받아버리면서 주가를 쫄쫄쫄쫄쫄 이렇게 시냇물처럼 빼버리는데, 정말 이런 종목 잘못 걸리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는 인지 디스플레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데까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지만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에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현재 야간 선물만 보고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연기금의 투매가 또 시작됐습니다. 4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죠.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연기금의 포지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최소 4조 원 이상 매도를 할 것으로 밝혀진 연기금은 아마 연말까지 계속 폭탄 물량을 던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심했는데 다시 매수세가 3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연말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쉽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지금 물려서 내년까지 주식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4일 전에 올렸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한국 증시의 투매가 나올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자 여러분,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죠? 바로 이거죠. 우선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하락장이 되면은 우선주, 스펙주, 그리고 동전주들, 품절주들을 올립니다. 이럴 때가 드디어 하락장의 초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는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무더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들이 가버릴 경우에는 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우선주들은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한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 급등했던 우선주들의 모습입니다. 호가창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본인이 매수를 했던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매도를 못하는데, 어제 이 종목을 26%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플러스 10%에서 마감이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20%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손실률이 무려 마이너스 30%가 돼버립니다. 지금 이런 증시예요. 아침에 그냥 급등하는 종목 들어가 버리면은 윗꼬리가 나와서 빠지고 하루 정도 홀딩을 해보면 다음날 더 빠져버려요. 자,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침 9시밖에 안 되는데 하락률이 11.30%예요. 그리고 종가는 16.53% 하락. 이 종목도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지금 하락률이 얼마죠? 마이너스 28%입니다. 지금 보통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고 종가 베팅을 하면은 다음날 갭이 뜨는 걸 노려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종가 베팅을 때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보세요. 얘는 윗꼬리 나왔을 때 종배하면은 무조건 먹는구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데서 종가 베팅을 때려버리니까 다음날 마이너스 16% 급락. 그리고 어제 악재 뉴스가 있었죠. 보시면은 대주주가 매도를 했어요.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대주주의 매도 혹은 추가 상장, 신주인 수권 발행이 되는 순간 무조건 망합니다. 펩트론 보세요. 펩트론 오늘 마이너스 21.35% 하락. 그런데 보시면은 이 종목 750억의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뉴스에 하락을 했고, 이엔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자,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 VI까지 걸릴 뻔했는데, 자 일단은 얘는 오늘 투자주의에 한번 걸렸고 소수 계좌로 인해서 투자주의가 걸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엔코리아가 하락한 이유는 투자주의 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엔코리아가 하락한 이유는 10월 20일 날 상장되는
거래는 추가 상장 물량입니다. 어제 KM테크라던가 여러가지 종목을 통해서 추가 상장 전환사채 12 발행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엔코리아는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죠. 지금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수소 할당제와 수소 활성화 정책을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엔코리아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소차 관련 회사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적자 회사입니다. 수소차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회사가 많고, 아직까지 활성화되려면은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회사를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주가가 빵 떠버리면은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발행, 추가 상장을 무조건 해버린 회사예요. 이엔코리아는 공시에 들어가셔서 추가 상장과 전환사채로만 검색을 하셔도 수십 건의 내역이 나와요. 자, 그리고 어제 작전을 쳤던 유니슨, 이거 당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장중에 큰 호재를 냈어요. 자, 어제 유니슨은 장중에 30분간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바로 경북 오미산의 풍력단지를 개설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30분간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 어제 25.87%까지 상승했을 때 상한가 간다고 생각하신 분들 대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7,910원을 돌파하고 이 위로 착 올라가면서 와, 이거 그냥 점상 랠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었을 거지만, 이 뉴스는 어렴풋이 다들 알고 있던 뉴스고, 저 뉴스 나오자마자 꼭대기에서 유니스는 공매도와 대차를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지금 대차 거래 잔고 증가 상위 종목 5위는 유니슨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못 가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4시 48분에 한 가지 악재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 신주 인수권 행사죠.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악재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주식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이런 게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하거나 혹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항상 어디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금 확보, 이런 명칭을 씁니다. 하지만 그거는 명목적으로 쓰는 단어일 뿐 실제로는 투자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호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사신 분들 어때요? 25%에서 종가가 9%면은 손실률이 16%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11.03%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최소 20% 이상 손실을 봤죠. 지금 증시가 이래요. 그냥 급등한다고 따라 사면은 하루에 10% 손실 보고 다음날 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0% 손실 보면서 20% 30%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증시입니다. 자, 지금 제 투자 매매 전략은 뭐냐면은, 저는 지금 종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지수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00에 가면은 곧버스를 때려버리고, 코스닥이 900을 가려고 하면 곧버스를 때리는 게 제 전략 중 하나인데, 지금 포지션이 어떤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이 애매해요. 자, 지금 5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900포인트하고 멀어졌는데, 여기서 반등이 한번 뿅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2% 이상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곧버스가 아닌 레버리지 상품을 사면은 플러스 4%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레버리지 곱하기 2배는 있어도 인버스 2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 괴리율이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70%면은 여기는 플러스 2.70%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코스닥 곧버스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락장에서 레버리지에 비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코스닥 곧버스가 있었으면은 코스닥 지수가 오늘 2% 내렸으니까 플러스 4%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나오잖아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곧버스도 있고 인버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죠. 그런데 보통 코스피 지수가 4%, 5% 내리고 시작한 적이 있나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 2%까지는 빠져도 마이너스 5%, 4%까지는 못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 4%도 빠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곧버스가 있으면 대박이죠.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4% 이상 먹고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노려보고 있는 전략은 코스닥의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밑에 내려왔을 때 인버스가 아닌 레버리지를 베팅해서 2배 먹기 전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 이상 하락 중이라서 종가의 레버리지를 매수할 수는 없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되더군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있고 이든이 형 캠프에서 양성 환자가 나왔다고 하니 이든이 형도 혹시 양성이 아닐까, 이러한 불안감에 제가 베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나왔죠. 일단은 지금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수소차라던가 이쪽 섹터가 많이 망가진 상황인데, 자,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대선 전까지 이런 종목이 신고가를 가는 게 아니라 쭉 빠져서 횡보를 하다가 신고가는 못 가고 오르락말락 하면서 11월 대선 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가면 여기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다가 또 출구조사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와가지고 팍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이든이 형이 당선되면 빵 하고 올라갈 수 있지만 이든이 형이 당선을 못하면은 주르르 흘러내리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지금 그린 뉴딜이다 혹은 이든이 형 관련주다 이런 걸 매수를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실적 발표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정말 혼조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오락가락 하면서 태풍의 장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하이닉스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는데도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좀 힘을 쓰나 싶어서 매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너무 힘이 없어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다 힘이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한 달 내내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한 달 내내 조정이 왔으니까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실적 발표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거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면서 같이 따라갈까 싶었는데 따라가긴 개뿔, 계속 내리면서 지난 저점을 깨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한따까리 하던 애들이거든요. 8월달까지는. 근데 지금 얘는 또 2달째 내리고 있어요. 2달째. 그래서 너무 좀 많이 내렸으니까 반도체도 이제 좀 올라갈 때 되지 않았을까. 매번 이런 데서 한두 달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런 데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계속 노려보고 있지만 안 올라와요. 그나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KC와 KC텍이에요. 반도체 중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 경영권 승계가 걸려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은 주가를 강제로 좀 끌어내리는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이렇게 대주주라던가 혹은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데서 계속 던지면서 주가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번 공략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공략을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2.83%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연기금이 던지더니 또 사대요. 얘네 대체 지금 무슨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지? 외국인이 오늘 던지고 개인은 오늘 소량 매수, 기관은 다시 매수. 얘는 뭔가 오를 것 같기도 한데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테스의 레포트보다는 테스나가 반도체에서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레포트가 나와서 역시 나우나 관련주는 테스나였구나. 테스나의 주가를 한번 오늘 살펴보니까 얘는 더 심각하네요. 이 테스는 중간중간 반등이라도 나왔지 얘는 나우나 소식 나온 다음에 5일이 아니라 2주 동안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공략했던 종목 중에 파워넷이 있었는데 파워넷이 오늘 다시 급등을 하더군요. 얘는 5G 관련주이면서 와이파이 관련주고 막 그런데 KT 서브마린이 가면서 같이 움직이더군요. 얘는 오늘 플러스 한 15%까지 올랐던가?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14.3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5%,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보는데, 얘는 항상 똑같아요. 얘 주가 오르면은 항상 투자주의 걸리고,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 나옵니다. 신규 인수권이나 전환사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를 때 매수하면 망합니다. 빠질 때 매수하면 그나마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거나 그렇지만 오늘처럼 오를 때 들어간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하면서
안 돼요. 투자주의까지 또 걸리고 얘 맨날 나와요. 지금 얘로 검색해봐요. 맨날 개인 한 명이 계속 매수하면서 주가 한 10% 올렸다가 종가 다 빼버리고 10% 올렸다가 종가 다 빼버리고 이게 지금 무슨 명륜 진사갈비 같아요. 무한으로 즐기고 있어요. 계속 무한 리필해가지고 5,000원에서 빠지면 6,000원 올렸다가 6,000원 넘어가면 또 빼버리고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아니 파워넷과 똑같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얘는 파워넷보다 더했어요. 29.42%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3.80%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서 KT 서브마린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1% 이상 하락하고 있었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주는 이처럼 야간 선물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 장이 개장되면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만약 오늘 미국장이 크게 상승을 하면은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코스피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드니언 관련주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처럼 급작스럽게 선거 캠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린 뉴딜 관련주는 갑작스럽게 또 무더기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은 한국 증시가 외국인 기관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증시고 개인이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증시라서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온다면 개인도 그린 뉴딜 관련주를 매수를 안 하게 되고 투심 악화로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내일은 제약과 바이오주라던가 그리고 어제와 오늘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토니스타크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